민지야, 쌤이야. 우선은 간단하게 삼투압이 어떻게 이제 체내 수분 조절에 개입이 되는지 보여줄게. 어, 요 표가 아닌데 요 표랑 비슷했던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요 표를 일단 정리해 볼게. 우선 체내에 이제 수분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고. 맞지? 체내에 이렇게 수분이 부족해지면 이때 이제 수분이 부족하다는 게 체내에서 뭐 예를 들어 내가 운동을 많이 했거나 아니면 물 같은 거를 막 너무 적게 먹었다. 막 운동을 많이 해서 땀을 많이 냈거나 아니면 물을 좀 적게 먹거나 이랬는 경우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몸속에 나트륨이 많아지거든. 나트륨이나 아니면은 이제 물이 없으니까 원래 똑같은 양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 나트륨이나 아니면 몸 안에 있는 칼륨이나 이런 것들의 비율이 높아지겠지. 그럼 무기 염류의 양이 늘어나면서 염류량이 늘어나면서 혈액이 막 끈적끈적해지고 고농도가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혈액이 고농도가 됐을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 삼투압이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왜냐하면 이제 한쪽에 고농도가 됐으니까 이제 삼투압이 생기면서 삼투압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삼투압이 높아지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체내 혈액이 이제 이렇게 뭔가 평소에 유지하고 있던 비율 농도하고는 좀 같지 않구나라는 거를 뇌가 인지하고 그때부터 이제 여기 시상하부가 뇌거든. 이제 이게 뇌가 인지를 하면서 뇌에서 조절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제 여기에 그 그림에는 콩팥 이런 것도 있어 맞지? 그래서 콩팥에서 원래 뭐 물을 흡수하거나 아니면 물을 이제 물을 더 흡수하거나 아니면 물을 내보내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 뇌에서 어떻게 콩팥한테 명령을 내리냐면 이제 물을 흡수하지 마라 이렇게 해. 그러면 왜냐면 물을 이제 콩팥이 흡수를 하면 물이 없잖아. 안 그래도 지금 물이 없는데. 그래서 콩팥한테 물을 흡수하지 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이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 이거를 분비를 증가시켜서 그래서 소변량을 줄이는 거야. 소변량 왜 줄이냐면, 밖으로 배출되는 체내의 수분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고 나면 이제 소변량을 줄이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홈파트한테도 너 이제 물을 그만 먹어라. 이렇게 물을 흡수하지 마라. 재흡수를 이제 억제하는 거야. 콩팥이 물을 흡수하는 걸 억제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체내에 이제 혈장에 흐르는 물량이 수분량이 다시 늘어나겠지. 그러면 삼투압이 감소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여기냐면 이제 다시 체내에 이런 뭔가 체내의 수분이 정상적인 수치로 돌아왔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자, 요거를 간단히 다시 여기다 표로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이제 수분 부족이야. 수분 부족은 뭐 내가 운동을 많이 해서 땀 배출이 많았다거나 아니면 뭐 물을 좀 적게 먹었거나 요런 경우다. 수분이 부족해지면 몸속에 있는 무기염류량이 늘어나. 이게 뭐냐면 나트륨이나 뭐 칼륨 같은 것들이지. 뭐 등등등. 자, 이런 무기염류량들이 늘어나면서 혈액이 어떻게 되냐면 혈액이 막 끈끈해지고 고농도해지는 거야. 맞지? 왜냐면 혈액량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물은 없는데 무기염류량이 그러면 비율적으로 많아지고 그러니까 혈액이 끈끈해지고 끈덕끈덕해지는 거지. 그럼 이때 어떻게 되냐? 삼투압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이때의 삼투압은 어떤 삼투압이냐면 세포 있지. 혈액 안에 적혈구 같은 세포 있잖아. 세포하고 그 혈액 그 세포를 옆으로 해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 혈액 물 있지 물 혈장이라고 하는 그 물이랑 세포 사이의 삼투압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럼 이때 어떻게 되냐면 이거 삼투압이 올라가는 게 다시 어떤 뜻이냐면 수분이 부족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그럼 이때부터 뇌가 이걸 인지해. 그리고
이제 이걸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거야. 이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이 뭐냐면 이제 수분 부족한 상태를 바로잡고 체내에 수분을 다시 공급해주고 그럼으로써 삼투압을 원래대로 되돌리려고 하는 노력이지. 그럼 이때 어떤 뇌가 인지를 하고 나서 어떤 걸 시키냐면 이제 뭐 콩팥한테는 콩팥이 원래 물을 이렇게 머금고 흡수할 수가 있는데 콩팥한테 물 흡수를 억제시키는 거야. 그럼 그 콩팥이 물을 이제 안 먹으면 혈액으로 그 수분이 다시 돌아 나오겠지. 그렇게 해서 혈액의 수분량이 늘어나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항이뇨 호르몬, 그러니까 소변을 못 보도록 하는 호르몬, 이거를 또 자극하는 거야.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이 원래 이제 소변을 안 보게 하는 거야. 근데 항이뇨 호르몬 자극해서 이 량을 늘려. 그러면 소변량이 또 줄어들겠지. 잠시만. 소변량이 줄어들겠지. 자, 소변량이 줄어들면 그때부터 이제 그럼 봐봐. 콩팥이 물 흡수를 억제하고 그럼 물 흡수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소변량이 줄어들면 체내의 수분량이 늘어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되면 다시 삼투압이 줄어들겠지. 아까 전에 올라갔던 삼투압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줄어들면 정상화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이렇게 해서 삼투압으로 이제 우리 체내의 수분량이 적다 혹은 뭐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뇌가 어떠한 적절한 절차들을 거쳐서 몸 안에 있는 체내 수분량을 조절하게끔 삼투압이 도움을 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때 왜 이제 삼투압이 그럼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반드시 체내 수분량을 조절을 해줘야 되냐. 그러니까 체내 수분량이 부족해서 삼투압이 이렇게 높아지잖아. 압력이 높아지잖아. 그럼 이때 세포 형태가 유지가 안 될 수도 있대. 그러니까 우리 그때 그거 배웠잖아. 삼투압에 따라서 뭐 이제 세포가 막 쪼그라들거나 아니면 너무 팽창하거나 이렇게 세포 형태가 유지되지 않고 막 쪼그라들어 있거나 아니면 팽창돼 있으면 지금은 이제 수분이 부족한 상태니까 그 세포가 쪼그라들어 있겠지.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가 되면 그 세포가 원래 해야 되는 기능을 할 수가 없어진대. 그러니까 할 수 없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안 좋은 사태로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다시 수분을 보충해주는 상태가 되는 거지. 자, 이게 수분이 부족한 때였고, 그러면 수분이 많을 때, 수분이 과잉된 상태. 자, 수분이 과잉된 상태는 어떤 상태냐? 우리 지금 같은 여름철. 여름철에 이제 물을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이 마시는 거야. 그랬을 때 몸속에 수분이 과잉해질 수 있고, 몸속에 수분이 과잉해지면 뭐 예를 들어 물을 많이 마셔서 부종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저나트륨증이라고 해서 몸속에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나트륨 소금이 있어줘야 되는데 물을 너무 많이 마시니까 나트륨들이 희석되면서 이 너무 나트륨이 없어지는 거지. 그럼 이랬을 때는 뭐 구역함이라거나 아니면 막 구토 같은 느낌이 올 수도 있대. 자, 이렇게 해서 수분이 과잉해질 때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삼투압이 떨어져. 그지? 압이 떨어지겠지. 원래 적절한 이런 압력을 가지고 이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이런 삼투압 같은 작용이 있었는데 물이 너무 많아지다 보면 이런 삼투압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또 이동해야 될 것들이 이동을 못하게 되겠지. 자, 그래서 삼투압이 낮아졌을 때 그럼 이때도 이렇게 삼투압이 낮아지고 나면 뇌에서 이제 이걸 인지해. 삼투압이 낮아졌네. 그러면 수분이 지금 너무 많다는 뜻이네라고 뇌가 인지를 하고 뇌가 이때부터 작용을 시키는 게 콩팥이랑 항이뇨 호르몬이야. 자, 이때 콩팥은 또 콩팥한테 이제 지시를 해. 근데 콩팥한테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 체내 수분 흡수량을 높이려고 하는 거야. 콩팥 내 그 수분 재흡수량을 높이는 거야. 자, 그럼 수분 흡수량을 콩팥이 높여. 그럼 콩팥이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지. 대신에 몸 안에 흐르는 혈류량은 어떻게 돼? 줄어들어. 그렇겠지. 그래서 콩팥한테 너가 이제 물을 좀 많이 갖고 있어. 대신에 혈류로 물을 많이 흘리지 마. 그래서 콩팥한테는 수분을 흡수시키고 그리고 여기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를 감소시켜. 그럼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감소되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소변량이 증가한다는 뜻이야. 맞지?
소변을 많이 보는 거야. 내가 지금 혈액에 너무 많은 피가 많고 그 혈액 안에 물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변량을 느리도록 향이뇨 호르몬 분비를 감소시키는 거지. 향이뇨 호르몬이라는 건 소변을 덜 보게 만드는 거니까 이걸 분비를 감소시키는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분 재흡수를 감소시키는 거야. 자, 콩팥한테는 수분을 많이 흡수하라 그래. 그래서 너가 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혈액 안에는 이제 물이 덜 흐르도록 너가 물을 좀 많이 갖고 있고, 두 번째는 항이뇨 호르몬, 소변을 안 보도록 만드는 그 호르몬 양은 줄여서 소변을 많이 보고, 소변을 많이 봐서 체외로 몸 밖으로 배출되는 수분 양을 늘리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전체적인 수분 양은 혈액 내에서 줄어들겠지. 그리고 삼투압이 다시 올라가는 거야. 수분이 적어졌으니까 압력이 전체적 압력이 다시 높아지겠지. 그래서 삼투압이 증가되고 나면 이때 뇌가 어떻게 여기냐? 이때 뇌가 다시 체내 수분량이 정상으로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되겠어? 자, 여기서 지금 콩팥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어. 근데 콩팥 있고 혈액이 있어. 콩팥은 여기 있고 막 이제 여기 혈액이 있잖아. 근데 콩팥에 만약에 물을 많이 저장해. 그러면 혈액에는 물이 적어지는 거야. 콩팥의 물 수분량 흡수량이 늘어나면 혈액에는 물 흡수량이 줄어드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콩팥이 물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근데 콩팥이 만약에 물을 흡수를 안 해. 그러면 그 콩팥이 물 흡수를 안 하면 이 수분이 어디로 나오냐면 혈액으로 나오면서 혈액의 흡수량이 많아지는 거야. 됐지? 이렇게 되고, 자, 여기다가 이제 수분 과잉 상태 좀 정리해보자. 자, 수분 과잉 상태는 지금처럼 여름같이 물 흡수가 굉장히 많은 이런 때를 말해. 자, 물 흡수가 많아지면 체내에서 당연히 뭐 이제 수분 양이 많아지고 나트륨 같은 거 양이 어떻게 돼? 그치, 이런 건 적어지겠지. 나트륨이 양이 적어지는 건 아니다. 근데 수분이 워낙 많으니까 비율상 나트륨이 적어지는 거야. 이렇게 해서 나트륨이 어느 정도 몸이 짭짤하게 이렇게 나트륨이 배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너무 희석되다 보면 나트륨이 적어지면서 저나트륨증 같은 게 올 수 있고, 그러면 구역감이나 뭐 구토 같은 거, 어지러움증, 심하게 뭐 부종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심하게는 막 진짜 완전 쇼크사 같은 게 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트륨 같은 게 적어지면 이때 이제 나트륨이 너무 적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그 혈류 안에 떠다니는 무기염류량이 너무 적어지는 거야. 희석되는 거야. 그럼 이때 삼투압이 낮아진단 말이지. 자, 삼투압이 낮아진다는 건 수분이 너무 많다라는 뜻이고, 그럼 이때 뇌가 개입하는 거야. 수분이 지금 삼투압 낮아진 걸 보니까 수분이 없구나. 그리고 나서 뇌가 개입해. 뇌가 개입을 해서, 그럼 뇌가 개입해서 하는 건 두 가지지. 이제 뇌가 개입을 해서 정상화 시키려고 하면서 두 가지 하는 역할, 홍팥이랑 항이뇨 호르몬, ADH라고 하는 항이뇨 호르몬을 자극시켜.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여기 이제 수분이 부족할 경우에는 콩팥한테 물 흡수를 억제시켰어. 그래서 너는 이제 물 그만 먹어. 혈류량이 부족하니까 혈류에다 수분을 우리가 보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콩팥 너는 물 흡수를 그만해 라고 했는데, 이제는 콩팥한테 물 흡수를 많이 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야지 혈액에 떠다니는 물의 양이 줄어드니까. 콩팥한테 물의 흡수를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은 분비를 없애. 적게 해. 이때는 항이뇨 호르몬을 많이 분비시켰어. 그래서 소변을 많이 많이 배출하는 걸 억제하는 거지. 항이뇨니까 소변을 못 보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소변을 못 보게 함으로써 소변량을 감소시켜서 체내 수분량을 이제 보완시키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항이뇨 호르몬 양을 줄인다. 그래서 소변 배출이 많아지도록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소변 배출이 많아지면 이제 체내의 수분량이 줄어들겠지. 이렇게 함으로써 수분량이 줄어들어. 체내 수분량이 이렇게 줄어들고, 이 체내 수분량이 줄어들고 나면 삼투압이 다시 올라가는 거야. 그럼 이때 삼투압이 올라가면 뇌가 인지를 하는 거지. 체내 수분량이 정상화되구나. 이렇게 됐나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삼투압이 체내 수분량 조절에 관여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요 다음은 이제 우리가 링거액에서 삼투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거 좀 보여주도록 할게.